그러면 앞으로는 가족들이 어떻게 변할까요? 이 초솔로 사회에는 최근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가구 형태가 있습니다. 올해 2026년 트렌드로 저희가 꼽은 가족의 구성 모습이기도 하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아, 1.5가구? 1.5가구요? 그럼 가만 있어봐. 사람을 반으로. 저 놀리시는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은 1.5인분이 다. 많은 사람 있어요? 아니, 설마? 까논이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1.5인분을 먹고. 아니 이거는 그거 아닙니까? 어떤 거요? 사귀는데 어. 결혼은 안 하고 아, 동거. 동거긴 하지만 어. 각자 집도 있고 그 어. 반동거 느낌? 그런 가구? 그런 거 흔해요. 아, 이게 뭐예요? 개념으로 살펴본다면 네. 단순히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아니라 여기에 0.5가 더해졌다라는 뜻인데요. 평소에는 자유를 누리면서 독립적인 1인 가구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가족이나 타인과 연결되어 사는 가구. 그래서 1도 아니고 2도 아닌 가구를 저희는 1.5 가구라고 부릅니다. 아, 약간 무슨 옛날 우리 코미디 같기도 이거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약간 애매한 개념인데 선생님 요즘. 네, 이것도 저것도 아니. 네, 우리 민상 씨하고 유빈 씨는 혼자 사시죠? 네. 근데 가끔 본가 가셔서 식사도 좀 하시고 반찬도 좀 싸주시고 하시나요? 아, 그렇죠. 좀 자주는 안 가지만 갈 때마다는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오고, 예. 뭐 가져올 만한 거 있으면 엄마가 싸주셔 또 이렇게 가져가라고. 맞아요. 제일 맛있죠. 가면 이제 생필품을 조금 많이 받아오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챙겨오는구나, 그래서 아니, 주시더라고요. 떨어진 거. 그렇다면 이 두 분은 1.5 가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1.5가구에 해당되는 거예요? 엄마한테 딱히 빚진 게 없는데. 예. 미혼 성인들에게 좀 많이 보이는 특징인데요. 네. 평소에는 독립적으로 살아요. 하지만 외로울 때 찾아가거나 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기도 하는 이런 1.5 가구를 자원의존형이라고 부릅니다. 좀 걱정이 돼요. 아 우리 딸이 나중에 민상 씨처럼 그 부모님 집에 가서 그 없는 음식 다 갖고 오면 어떡하지? 이거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나중에 커서 아빠한테 용돈 받고 살 거야. 아니 무슨 소리니? 1.5가구 선언. 야금 이슈카 딸. 우리 와. 때는 그러지 않았다. 우리 때는 부모님 용돈을 줬다. 아니야, 나는 용돈 받고 살 거야. 아니, 선언해버렸어요? 딸이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두 분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1.5 가구에 해당될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아이 돌봄 문제로 조부모님들 도움 받으면서 연결되어 있는 가족들 참 많죠. 아, 맞아. 아니, 제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엄마가 도와주시거든요. 아이는 그럼 할머니 만나서 너무 좋은 날. 그거 편해요. 엄마 입장은 들어보셨나요? 엄마는 그렇게 딱 붙어 사는 게 좋은 건가? 아니, 정말 솔직하게 워킹맘들은 불효녀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예. 어머니 은혜가 평생인 거야, 진짜. 저도 지금 당분간 혼자 좀 살고 있는데 이 처가 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찾으러 가는데 원래 막 1박 2박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2박까지 가면은 장모님 눈치 주시는 거예요. 저 싸위 뭐 밥상 차려야죠. 이게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 손님 사흘 안 가요. 불편해, 그렇지. 그래서 약간 일주일에 한 번 딱 한 번 적당하고 서로 편해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크리스 씨나 아니면 이승연 아나운서도 넓은 의미에서는 자원의존형 1.5 가구에 해당됩니다. 자원의존형. 함께 살지 않고 핵가족으로 독립해서 살고 있지만 부모 세대와 연결되고 싶은 그 플러스 0.5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5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룸메이트와 함께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난 없어. 나 완전 개인주의. 없어요. 한 번도. 저 옛날 그 신림동 고시촌에 거의 뭐 10년 가까이 거주를 했는데 그때는 저희는 다 같이 그냥 뭐 어울려 살았습니다. 마치 여러 명의 방이 자기 방인 양. 몇 명이? 한 8명? 저는 좀 비슷할 것 같은데 멤버들이랑 숙소 생활을 꽤 오래 한 편이어가지고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각자의 독립 공간이 확실하게 있었어요. 저는. 아, 방을 좀 따로 해줬구나. 근데 물건 같은 것도 공유를 거의 안 하는 편이었고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우린 칫솔도 네? 칫솔도 아침에 왜 칫솔이 없어? 아, 근데 야만의 그런 게 시간. 아니라 그런 뭔가 고백을. 술 냄새가 날 것 같아요. 옛날 하숙할 땐 그랬어요.
별게 다 있었어요. 그때 얘네들이 밤에 오면은 배고프잖아요. 그럼 세숫대를 딱 끝나면 거기다 라면을 끓여 먹는 거예요. 라면 세수대에다가 그래서 아침에 머리감을 넣었는데 아니 이거 라면 국물이 돼 있어. 이거 뭐하는 짓이냐고. 아유 더러워라. 아유. 과거의 대학 시절에 이 룸메이트가 끈끈한 우정을 기반으로 했다면 요즘은 룸메이트 생활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 살인적인 주거비를 함께 감당하기 위한 전략적인 관계,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가깝습니다. 맞아. 그러다 보니까 적당한 파트너를 룸메이트 매칭 앱에서 찾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히려 청소 주기나 소음 민감도, 샤워 시간, 외부인 방문 여부 같은 이런 지극히 현실적인 생활 습관이 내 라이프 스타일과 가장 충돌이 적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파트너로 고른다고 합니다. 같이 사는 구성원이 있지만은 각자의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을 독립지향형 1.5 가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가족 간에도 이렇게 독립지향형 1.5 가구가 있나요? 물론이죠. 아마 또 많은 분들 해당되실 텐데요. 요즘은요, 부부들이 싱글 침대 2개를 이렇게 붙여서 쓰거나 조금 더 이제 사생활이 소중하신 분들은 각방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 맞아요. 또 집안일 같은 경우도 공평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집안일을 이렇게 한대요. 집안일 목록을 쫙 리스트를 씁니다. 그다음에 월말에 누가 더 많이 했는지 이거를 다 평가한 다음에 용돈을 좀 더 많이 주기도 하고 그 다음 달에 일을 좀 더 많이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통장을 합치지 않고요. 이 경제적으로 독립성을 많이 유지하시죠. 네. 그래가지고요. 외식할 때 더치페이 하는 가족들도 늘었다고 합니다. 와 외식도 남편이 사거나 아내가 사거나 그런 게 없어? 와. 우리나라 특유의 그런 끈끈한 정서를 기준으로 본다면 아우 저게 무슨 가족이야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네. 하지만 합리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가는 과정인 셈이고요. 그래서 마치 협업하는 주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실제로 예시를 봤어요. 오. 실제로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커플 친구가 있는데 외식을 하게 되면 그걸 먹은 거 안 먹은 거 정리를 해서 더치페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계산해서. 네. 근데 가족끼리 하는 것도 있어요. 요즘 미국에 가족 식사 조금 특별한 우리 외식하자. 그럼 삼촌 할머니까지 껴드리고 같이 하자. 그럼 이 나중에 정산 담당이 있는데 네. 어플로 네가 얼마 내라 해서 자동으로 문자 메시지 가게끔 그런 것까지 생기고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가족끼리에도. 그럼 뭐로 같이 먹는 거지? 각자 먹으면 되는데. 근데 네, 솔직히 정이 떨어져요, 그러면. 네, 유민상 씨랑 먹다 보면 그런 기능이 좀 필요할 것도 같아요. 아까 전에 보니까 하나 먹었는데 아니 이렇게 하면 아 이거 더치페이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은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늦춰지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뒤에가. 그다음에 또 다른 1.5 가구의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쁘네요. 식물원 카페? 모 백화점 같기도 한데 어? 대형 카페, 식물 교도소. 카페, 네. 아 교도소 가시게요? 교도소 같은 느낌이길래. 어디지? 도서관 맞죠? 카페 같은 느낌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멋진 공용 공간입니다. 바로 이 멋진 공용 공간을 가진 코리빙 하우스에서 사는 겁니다. 아하. 거실이라든지 운동을 할 수 있는 피트니스 센터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공간이 생겨나는 겁니다. 저희 때도 저런 거 봤어요. 그 자취방 방마다 한 6개 있는데 가운데 마루가 좀 넓으면 거기서 같이 TV 보고 그리고 그 주인 아주머니께서 밥 해주시면 그래. 자기 것만 먹고 뭐 그런 공용 공간이 있긴 했습니다. 그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이거 좀 좋아진 고시원 아닙니까? 과거에 말씀해 주신 것이 좀 쉐어하우스에 가깝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그것이 조금 더 진화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코리빙 하우스의 경우에는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고요. 생활 케어 서비스가 함께 발전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하. 예를 들어 볼게요. 루프탑에서 요가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개설되고요. 때로는 유명한 슈카님 같은 유명한 분들을 불러서 강연도 듣고요. 이런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할 때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느슨하게 결합된 가족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느슨하게. 게스트하우스 눈 많이 맞겠는데 저기서. 이거 지금 약간 가봐요, 유민상 씨. 네. 눈이라고 좀 맞아봐요, 제발.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눈 맞으러 갔다가 눈탱이 맞을까 봐 그러죠. 코 리빙 하우스로 한번 가보시죠. 그렇게 알고 갔는데 아무도 다 남자였어. 아 괜히 갔어. 그러니까 약간 궁금한 게 독립적으로 살겠다고 생각하면서 왜 연결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오.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독립적으로 살겠다라고 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연결감을 원하는 것이 바로 이 1.5 가구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왜 1인 가구도 그렇다고 다인 가구도 아닌 이 1.5 가구를 원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나루토 같이. 아하. 반려동물들. 서로 손잡아주면 스트레스가 줄어든대요. 동물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잘하셨어요. 저기 어르신들 얘기해 주나 봐. 오. 아이고, 유민상 씨네, 유민상 씨.